은퇴는 준비한 사람에게 축복이라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준비가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가 오히려 빚의 시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이모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금을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퇴직 직전 그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인생을 즐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전 3년간 그는 각종 은퇴 설계 강연을 들으며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위해 상가 투자, 연금형 보험, 그리고 주식 배당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가는 공실이 늘었고 연금 보험은 중도 해약을 하면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주식은 배당보다 손실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의 절반을 묶인 채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매달 이자가 연금 수령액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게 결국 내 노후를 망쳤어요.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놓쳤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계획하는 과정이 때로는 불안을 부풀리며 과잉 투자와 빚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금과 연금을 씨앗이 아닌 자본으로 착각할 때 인생의 마지막 자금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부산의 62세 박 씨 부부는 5억 원을 들여 전원주택을 짓고 기촌했습니다. 도시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았죠. 하지만 농기구 구입, 수도공사, 난방비, 병원 진료비가 도시보다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은 늘어나자 부부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집이 자산이라고 믿었지만 그 집이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 불안함을 덮어주지만 퇴직 후엔 그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돈보다 무서운 게 예상치 못한 지출임을 깨닫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무너집니다. 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왜 실패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자책은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마저 줄어들게 만듭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건 스스로를 잃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적응력이라는 것. 세상은 늘 변하고 시장도 불안정하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바뀐 현실에 맞게 몸을 가볍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모 씨는 퇴직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은 일부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생활비를 줄이고 지출 구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은퇴 후의 첫 1년은 적응 기어야 해요. 그걸 건너뛰고 돈을 굴리려 하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결국 은퇴 후의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건 자신감이고 자존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이유를 모를 때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대비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줄어드는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빚의 함정은 언제나 조급함에서 시작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전하게라는 생각이 결국 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이끕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수익률보다 생활 구조의 단순화, 즉 지출 구조의 다이어트입니다. 한 달 예산을 줄이고 고정비를 재설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오래가는 노후의 비결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정말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까? 노후 대비의 진짜 목적은 돈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후 대비가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완벽한 준비보다 유연한 대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빚더미에서 깨달은 이들의 공통된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힘조차 잃는다. 노후 대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생 프로젝트다. 직장 생활 내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과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는 준비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정작 그 준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수십 년간 일하면서 쌓아온 금융 지식은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고 은퇴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그 어떤 미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노후 대비의 함정은 의외로 단순하다. 돈이라는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다. 재정적 안정이 삶의 의미를 대신하게 되면 사람은 수익률의 노예가 된다. 한때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적금을 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라는 경쟁 속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다. 지나치게 복잡한 재정구조, 고수익을 좇는 무리한 투자, 그리고 결국 버텨내지 못한 대출의 늪이다. 한 재무상담 전문가는 말한다. 노후 대비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머리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을 참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 특징은 조급함이다. 더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안전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은퇴 직전의 투자 결정이 가장 위험하다.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과감하게 베팅한다. 하지만 은퇴 후 세계는 일터의 세계와 다르다. 직장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었지만 노후의 실패는 곧바로 삶의 기반을 흔든다. 이 시기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상가 임대 수입이 막히면 생활비가 끊기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연금 보완 자금이 사라진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노후 대비라는 말 속에 리스크 관리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도 노후의 빚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로 번진다.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카드값과 공과금에 쫓기며 통장을 들여다보는 현실,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이 시기의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게 더 괴롭다. 노후 재정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고정비 착각이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건강이 악화되며 의료비가 늘고 대중교통이 불편해지면서 차량 유지비가 증가하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도 많아진다. 그나마 일을 할 때는 일터가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를 채우기 위한 소비가 시작된다. 이때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예상을 훌쩍 넘는다. 또 다른 함정은 집 중심의 자산 구조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 한 채면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유동성이 없다. 팔기도 어렵고 팔면 다시 살 수도 없다. 게다가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같은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결국 은퇴자는 현금이 부족해지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렇게 시작된 빚은 결국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매달 연금으로 이자를 메꾸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런 사례는 한국의 60대 이상 세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후 준비가 빚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고립이다. 돈을 잃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신을 감춘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고 가족에게도 상황을 숨긴다. 그 결과 위로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문제는 더 깊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은퇴 후 고립의 악순환이라고 부른다. 재정 문제는 관계 단절을 낳고 관계 단절은 다시 불안을 키우며 더 큰 재정적 실수를 불러온다. 결국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해법은 감소의 미학이다. 은퇴 후의 삶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쓰는 기술에서 완성된다. 불필요한 보험, 과한 구독료, 유지비가 큰 자동차, 고가의 취미생활을 줄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핵심은 매달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고정비가 줄면 불안도 줄고 선택의 자유도 커진다. 또한 심리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대화가 있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재정 상담사들은 조언을 구할 친구 한 명이 있는 사람이 빚을 지지 않을 확률이 2배 높다고 말한다. 노후는 생존의 단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단계다. 일과 수입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의미와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방향 감각이다. 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건 그 속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다. 노후 대비의 목적은 불안 없는 삶이 아니다.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설계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야 한다. 노후의 성공은 완벽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건 이것이었다. 돈은 언젠가 다시 벌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은 아무도 대신 세워주지 않는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자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균형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